안녕하세요.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올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간략한 제 백그라운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어디를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첫 영상이라서 되게 아이 컨택이 정말 이상한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21년도 편입으로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항공외대, 이화여자대학교 이렇게 총 5군데 학교를 합격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저는 4년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회사에 취업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공부를 막 시작했었던 나이가 25살 막바지였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어린 나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25살이면은 슬슬 주변에서 취업을 하는 친구들도 많아지고 이미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 친구들도 있었던 그런 나이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학교를 다시 3학년부터 가기에는 그렇게 적은 나이는 아니라고 일단 판단이 되었었고, 내가 지금 회사를 그만두고 학교를 다시 가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편입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던 이유는 우선 저는 학벌에 대한 욕심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경영학과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좀 더 컸어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막 엄청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 전적대학교 동기 오빠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너가 인사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너 25살 땡땡대 졸업생 뽑을래? 아니면은 28살 성대 졸업생 뽑을래? 이렇게 한마디를 해줬는데 이상하게 그게 저한테 좀 되게 와닿더라고요. 뭔가 인사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 3살의 나이 차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닐 것 같다라고 뭔가 마음이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은 이후부터는 그냥 큰 고민 없이 그래, 내가 열심히 남은 기간 공부를 해서 빨리 내가 원하는 학교에 원하는 과를 졸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다잡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졸업장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이랑 학사 전형 둘 다 지원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경쟁률을 봐가면서 적절하게 섞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학사가 훨씬 유리하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요거는 물론 어느 정도 맞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 바이 학교인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느낀 거는 높은 상위권 학교일수록 일반이랑 학사 두 전형의 커트라인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반과 학사 중에 고민하고 계시다면은 막판에 경쟁률 보고서 결정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저는 제 학생분들한테 일반이랑 학사랑 뽑는 인원이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면은 그때는 그냥 일반으로 지원을 하라라고 좀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저는 2개월 정도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는데요. 이 2개월이 사실 되게 짧으면 짧은 기간이에요. 보통 1년 정도 잡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뭐 7월달, 8월달 이쯤에서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2개월은 저한테도 정말 너무 짧은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2개월 동안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했습니다. 진짜 그냥 미쳐 있었어요.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고, 어, 하루에 16시간? 많을 때는 16시간 이렇게 공부를 했었고, 최소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는 공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꿈에서조차 단어를 외우고 있고, 문법 풀고, 막 독해 지문을 읽고, 그럴 정도로 하루 종일 눈 뜨자마자 눈 감기 전까지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2개월을 지냈던 것 같아요. 시험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뉘거든요. 문법, 논리, 단어, 독해 이렇게 4가지 유형이 있는데 편입 영어 단어들이 정말 극악무도 그 자체예요. 양도 정말 많은데 난이도도 진짜 저희가 평상시에 그냥 쓰지 않는 그런 단어들 있죠.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2개월 중에서 한 60%는 저는 단어에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60% 단어 공부하고 20% 문법, 그리고 나머지 20%는 독해, 이렇게 비중을 잡고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논리 문제들도 나오는데 논리 문제들도 곧 단어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논리도 단어 공부의 일종으로 보고 단어의 60% 정도 소요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영어에 대한 베이스는 있는 편이었어요. 고등학교 3년 내내 그리고 수능까지 영어에서 100점을 안 맞았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영어도 워낙 좋아해가지고 토익 시험을 재미로 치고 다녔어요. 시중에 파는 모든 문제집을 풀어봤다고 해도 거짓말이 아닐 정도로 막 재미로 보고 그랬거든요. 토익도 990점 만점을 갖고 있었고 기본적인 영어 베이스는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편입 영어하고 토익 시험 그리고 수능 얘네들은 정말 다른 영역의 시험인 것 같다고 느꼈어요. 편입 영어는 누가 단어들을 더 많이 외웠냐 그리고 누가 더 사고력이 좋냐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저 토익 만점을 그렇게 여러 번 맞았는데도 편입 영어 단어장 보면은 한 30%? 한 30% 알았으려나요? 엄청 생소한 단어들이 정말 많았을 정도로 제게도 좀 꽤나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베이스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 기출 점수 정말 처참했습니다. 2개월 전 공부를 막 시작했을 때 그때 봤었던 기출 점수도 제 기억으로는 막 성대가 막 50점 후반 나오고요. 60점대 나오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시험 2주 전까지도 사실 굉장히 처참했어요. 성대 한 70점대 간신히 나오고 그나마 외대가 이제 80점대 중반 이 정도 나왔었는데 저는 그때 기출 점수를 보고 절대 이게 제 실제 성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단어 양이 워낙에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단어들을 내가 정확하게 완벽하게 다 외우지 않은 상태에서 본 이 기출 점수는 내 실제 성적하고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점수라고 좀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한 시험 뭐 진짜 며칠 전 정도 되어서야 기출 점수가 그나마 80점대, 뭐 90점대 이렇게 올랐었던 것 같아요. 파트별 공부법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히 올리기는 할 건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어 공부법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었던 이 단어 부분 있죠. 단어를 하루에 4번 쪼개서 보려고 노력했어요. 이 단어 양을 4개로 나눠서 본 게 아니라요. 똑같은 양의 단어들을 하루에 4번을 쪼개서 봐줬습니다. 2달밖에 공부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하루에 최대한 많은 단어들을 봐줬어야 했어요. 기본적으로 하루에 100개 정도는 외워주려고 했었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단어 100개를 먼저 한번 보고 점심 먹고 나서 다시 한번 아침에 봤었던 그 똑같은 100개 있죠. 그 100개를 똑같이 한번 더 복습을 해주었고요. 또 저녁 먹고 나서 이제 세 번째 타임이죠. 이때도 아침, 점심에 봤었던 요 100개 단어를 그대로 여러 번 다시 한번 눈으로 그리고 가끔은 이제 써가면서 손으로 학습을 해줬습니다. 이 세 번째 단어를 볼 때는 이제 제가 조금 익숙해지는 단어들이 생기고 반면에 봐도 모르겠는 단어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얘네들을 이때부터는 종이에다가 A4 용지에다가 따로 적어놨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번 다시 복습을 해줄 때는 저는 하루 중에 가장 마지막 일과로 넣었어요. 모든 공부를 다 끝내고 샤워까지 하고 뭐 세수하고 로션 바르고 이제 눕잖아요. 우리 누워서 핸드폰 만지죠. 저도 그렇게 똑같이 했어요. 핸드폰 만지고 아 이제 진짜 자야겠다 라고 할 때 그때 마지막으로 100개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학습을 해주었고 누운 상태로 봤어요. 누워서 그냥 책 들고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볼 때 제가 유독 안 외워졌던 단어들을 따로 적어놨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걔네들을 다시 한번 들고 정말 최종 찐으로 마지막 일과로 걔네들을 쭉 읽은 다음에 불 끄고 바로 취침을 했습니다. 저는 단어를 외울 때 그게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눈 뜨자마자 봐주는 거랑 눈 감기 바로 직전에 봐주는 거 이 두 가지를 좀 지켜보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암기에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단점은 이제 누워서 보다 보니까 약간 팔이 아프거나 목이 아프거나 그러실 수는 있어요. 여러분, 학원은 절대 개인의 부족한 점을 발견을 해주고 그거를 개선시켜주지 않아요. 본인이 어디에 취약한지 어디를 개선시켜줘야 되는지 이거는 스스로가 끊임없이 찾아보고 스스로가 개선시켜줘야 됩니다. 우리 단순히 수업을 듣고 그냥 거기서 끝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11월, 12월 이때쯤에 이제 학습 컨설팅을 많이 진행을 해봤어요. 그럼 이때 1년 동안 학원 수업을 들었던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이분들 보면은 독해 지문 해석이 아예 안 돼요. 각 지문마다 이 저자가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지 그거를 이해하고 그거를 사고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단순히 스킬을 가지고 푸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첫 문장에 이 단어가 나왔는데 이 단어가 보기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답으로 골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에 접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분들 지금 12월 달인데 다시 기본기부터 다지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지금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스스로 계속 본인이 어떤 거를 개선시켜야 되는지 어디에 약한지를 좀 셀프 체킹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문제를 풀 때 스킬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여러 스킬들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을 했었는데 이 스킬은 기본기는 충분히 다져놓은 다음에 정말 문제를 풀기 어려울 때 그때 이제 써주셔야 되는 거고, 독해 지문들은 우리 정석대로 일단은 접근을 해주셔야 정답률이 올라갑니다. 학원 다니시는 분들, 인강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독학하시는 분들 모두 개인에게 맞는 공부법 그리고 방향성을 찾아서 모두들 원하는 학교에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가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유용한 영상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